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개보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개업을 오래 하시다 보면 세무조사를 맡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주 일부의 경우이기 때문에 좀 복불복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어쨌건 한번 맡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맡고 강한 타격을 입는 경우는 부가세와 소득세 두 가지의 신고 누락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을 경우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개보수의 일부 건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게 된다면 다음 소득세 신고에서도 해당 건은 자연스럽게 누락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중개하는 사무실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사업자 형태 때문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이죠.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월세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도 않고 부가세 신고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가세를 지출해도 환급받지 못하죠. 중개보수가 50만 원이라면 부가세까지 총 55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5만 원의 부가세는 중개사무실이 갖는 것도 아니고 지불한 임대인이 다시 환급받을 수도 없어요.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주택의 임대인들은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계산서도 필요 없고 경비 처리도 하지 않을 테니까 부가세를 없게끔 하자는 거죠. 계좌로 50만 원만 보내고 끝내려 하는 임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입장에서는 몇 번 거절한 임대인에게 끝까지 얘기하면 감정이 상할 수 있고요. 받지 못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도 억울하니까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죠. 해당 건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건은 당연히 누락됩니다. 부가세를 아까워하는 것은 임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주거용 부동산 임대에서는 임차인 역시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해봤거나 세금에 대해 약간 아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깎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부가세 없이 서로 신고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건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사유 때문이에요. 우선 임차인의 신고가 있어요. 임차인분들 중에는 현금 영수증도 필요 없다면서 부가세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연말쯤에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추후에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대응을 잘 하셔야 하는데 돈을 낼 때는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꾼 임차인이 얄미우니까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리고 감정이 상한 임차인은 신고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임대인의 경비 처리입니다. 중개보수를 줄 당시에 임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금 계산서도 필요 없고 경비 처리도 하지 않겠다. 이 임대인 중에서 상당수는 훗날 경비 처리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상당히 있죠. 예전에 있었던 중개사무실과의 약속이 흐릿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미필적 고의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의 고의성도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없는데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고 지출 금액과 사유가 명확하다면 통장 거래 내역만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세가 들어오고 지출이 발생하는 해당 통장 내역을 세무사에게 전달하고 작년 1년치에 대해서 담당 세무사가 일괄 처리하는 거죠. 준 쪽에서는 경비 처리를 했는데 받은 쪽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 부가세도 안 냈고 소득세도 안 냈어요. 요즘엔 모든 게 전산으로 처리되죠. 어쩌다 한두 건 정도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쌓이고 쌓인다면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사유는 계속되는 적자 신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엄연한 사업이고요. 사업이 유지되려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매년 적자로 신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2, 3년 연속으로 적자인 걸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5, 6년 이상을 연속으로 적자만 본다면서 폐업을 하지 않고 있다? 자료가 전산으로 다 남아있는데 세무당국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만약에 연매출을 3천만 원 정도로 신고합니다. 한 달 평균 250만 원이고요. 신고될 매출 내역으로만 본다면 아주 영세하죠.
그런데 월세와 광고비와 직원급여, 식대를 비롯한 지출은 월 평균 500만 원이 계속 넘어요. 돈을 벌기는커녕 사업을 하면 할수록 1년에 몇 천만 원씩 적자가 계속 나는데 그 사업을 5, 6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면 세금 신고를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었어. 보통은 이렇게들 답변합니다. 네, 그렇죠.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언젠가 그 한 번이 오는 날에는 오랫동안 누락해왔던 부가세와 소득세, 거기에 대한 각종 가산세까지 그 합계 금액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엄청날 거예요. 이렇게 계속된 적자 신고 역시 세무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고요. 정도가 심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때문에 중개업을 운영하는 우리 대표님들은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과 중개 보수에만 신경 쓰면 안 되고요. 훗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매출 신고와 세금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시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5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 합계가 55만 원일 경우에 부가세를 받지 못해서 총 50만 원만 받고 끝난다면 세무당국에서는 부가세 5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5만 원을 깎아주고 마무리된 것으로 봐요. 즉 부가세를 포함해서 50만 원의 최종 협의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의를 받아주지도 않고 뭔가를 정상 참작해서 없었던 일로 해주지도 않아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 45만 4,545원에 부가세 45,455원, 합계 50만 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설비와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가나 사무실을 계약할 때 임차인들 사이에서 시설비나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둘 중 하나가 법인이라면 여기서도 부가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컨트롤을 잘 못하면 임차인들 간의 감정 다툼이 생기면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경우도 있죠. 이때 현장에서 우리 중개사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서 이번 부가세 파트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